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올여름 삼성전자가 출시할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3에 대한 상세한 렌더링 이미지와 색상, 그리고 사양이 공개됐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가 공개한 렌더링 이미지에서 갤럭시 Z 폴드 3는 기존 폴드 2 5G의 기본 폼팩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품성을 끌어올렸습니다. 더욱 깔끔한 색상과 절제된 디자인, 완성도 높은 마감이 돋보입니다. 색상은 블랙과 그린, 그리고 그라데이션 핑크 등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무광택 마감 처리된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프로세서는 삼성 자체 엑시노트 2100 버전과 최근 발표된 퀄컴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 프로세서가 함께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5G 네트워크 지원도 물론 포함됩니다.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거의 동일한 7.55인치 120Hz 고주사율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6.23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로 나뉩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S펜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S펜이 기본 제품 패키지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전작과 비슷하게 3개의 카메라 렌즈가 세로로 배치됐습니다. 제품 정식 발표일은 8월 3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제 시판일과 가격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룹의 자회사인 한컴 인텔리전스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인 프론티스 지분 55%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컴 인텔리전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메타버스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2001년 설립된 프론티스는 지능형 사물 인터넷 통합 관제 솔루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콘텐츠와 솔루션을 개발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컴 인텔리전스는 지난해 7월 한컴 MDS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로 현재 한컴그룹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 토큰 경매로 나온 월드와이드 웹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의 오리지널 소스코드가 54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경매를 진행한 소더비는 팀 버너스리 NFT에 51명이 입찰했고 최종 54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전했습니다. 경매 수입금은 팀 버너스리 가족들이 지원하는 자선 활동들에 쓰일 예정입니다. 팀 버너스리 소스코드는 1993년부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된 가운데 팀 버너스리는 6월 중순 자신의 타임 스탬프를 찍은 소스코드 에디션 판매를 허가했습니다. 팀 버너스리 소스코드는 9,500줄 이상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근간을 이루는 프로토콜과 기술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 지하철은 중국 공상은행과 제휴해 지하철 탑승권 결제에 디지털 위안화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베이징 지하철 24개 노선과 시외 4개 노선 이용 시 디지털 위안화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운영사는 디지털 위안화 결제가 중국 공상은행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시범 서비스 운영을 거쳐 정식 서비스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운임 결제에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한 것은 베이징시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수저우시가 지하철 이용 시 디지털 위안화 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편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인 지하철 운임 결제에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함으로써 보급과 활성화를 가속하겠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의도입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장 쟁탈전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첫 격전지는 중금리 대출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9월 토스뱅크가 출범합니다. 토스뱅크는 2천만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금융앱 토스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이용자 수는 약 600만 명입니다. 카카오뱅크 이용자 수는 1653만 명입니다. 토스뱅크의 잠재적 고객만 두 은행 이용자만큼이나 많습니다. 이들 인터넷의 하반기 공통계획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입니다. 토스뱅크는 영업 첫 해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뱅크는 내년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본격 확대하고 2023년 말에는 32%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8월 기업 공개를 앞둔 카카오뱅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 르노가 전동화 전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르노는 공식 성명을 통해 공격적인 전기차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4년 뒤인 2025년까지 전체 차량 모델 중 65%를 전기차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생산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을 줄임과 동시에 빈자리를 전기차로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10종 이상의 새로운 전기차 출시도 예고했습니다. 나아가 2030년에는 전기차 비중을 9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신기술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현재 교체 가능한 배터리 시스템과 10kW급 배터리를 장착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확보와 올인원 파워트레인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둬 더 저렴하고 효율 높은 전기차 생산에 나서겠다는 것이 르노의 계획입니다. 루카드 메오 르노 최고 경자는 유럽 환경에 맞는 작고 저렴하면서도 용도가 넓은 전기차 생산에 힘쓸 것이라며 르노는 유럽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 회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LG전자가 미니 LED를 적용한 프리미엄 LCD TV인 LG QNED 미니 LED를 출시합니다. LG전자는 해상도, 크기 및 사양 등에 따라 3개 시리즈의 QNED 미니 LED 모델을 출시하고 초대형 프리미엄 LCD TV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LG QNED 미니 LED는 미니 LED 광원과 독자 고색 재현 기술인 퀀텀 닷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를 적용했습니다. LG전자는 LCD TV 화면 뒤편에서 빛을 쏴주는 부품인 백라이트의 기존 LCD TV 대비 광원의 크기를 대폭 줄인 미니 LED를 적용하고 광원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퀀텀 닷과 나노셀 물질을 동시에 활용하는 퀀텀 닷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는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색을 표현해줍니다. LG전자는 OLED TV에 이어 LG QNED 미니 LED, LG 나노셀 TV로 이어지는 프리미엄 TV 라인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이달부터 다시 본격화하는 가운데 하반기 접종 대상인 일반 국민 중에서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50대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전국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50대 가운데 55에서 59세는 12일부터 17일에 사전 예약을 하고 26일부터 접종합니다. 50에서 54세는 19일부터 24일까지 예약을 하고 다음 달 9일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정부는 또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에 대비하는 동시에 대입 일정을 고려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도 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고3 학생과 교직원 총 64만 명은 19일부터 30일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고3 외에 대입 수험생 15만 명은 이달 내에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다음 달 중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이 밖에 입영장병에 대한 입대 전 접종도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등 입영 예정자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